캐나다가 잠수함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방산의 거대한 판에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노후화된 잠수함 12척을 교체하는 60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전 정도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제조업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 심으려는 한국 방산의 거대한 트로이 목마 작전이죠. 세상을 놀라게 한 건 한화오션의 잠수함 기술력이 아니라 그 잠수함의 뒤에 숨겨진 K9 자주포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1+1 카드였습니다. 과연 무기 수출의 역사에서 이런 제안이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방산 수출이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가장 싼 가격에 내놓는 쪽이 승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그 상식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겪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어떤 배가 더 깊이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배를 사야 캐나다에 죽어가는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캐나다의 제조업 고용 지표는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연방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화는 잠수함 수주를 위해 지상무기의 베스트셀러인 K9을 캐나다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일본이나 독일은 감히 상상도 못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의 화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찔러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미래를 설계해주는 지정학적 설계자의 모습이죠.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며 고자세를 유지할 때 한국은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협회와 손을 잡고 우리가 잠수함도 주고 당신들의 자동차 공장 라인을 자주포 생산 라인으로 바꿔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겠다라고 속삭였습니다. 2025년 말 이 비밀스러운 협약이 구체화되면서 캐나다 정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단순히 한국 기업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장면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제품 판매에서 산업 동맹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변곡점이죠. 잠수함 한 척을 사면 그 나라의 지상군 전력과 제조업 생태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왜 앞다투어 한국을 찾는지, 그리고 왜 캐나다가 한국이라는 파트너에게 운명을 맡기려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60조 원짜리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어떻게 상대의 킹을 몰아넣었는지 그 정교한 수싸움의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캐나다 해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현실을 직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거대한 대양 해군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녹슨 고철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 중 단 한 척도 정상적인 작전 투입이 불가능했던 날들이 무려 180일을 넘겼다는 사실은 캐나다 안보의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치명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이 잠수함들은 수리비로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집어삼키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고 캐나다 국방부는 이 참혹한 성적표를 들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수함이 낡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잠수함을 고칠 기술도 새로 만들 공장도 캐나다 땅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점이죠. 2025년 캐나다의 것이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지금 한국의 방산 패키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의 제조업 부문 고용 지표는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은 전기차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심각한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숙련된 정밀 가공 인력의 15%가 일자리를 잃고 미국이나 멕시코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국가 안보를 위해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써야 하는데 정작 자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사시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는 이 지점에서 지독하리만치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우리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다. 그러니 이 가격에 사가라 라는 전통적인 제안만을 반복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은 자신들의 이익률을 갉아먹는 귀찮은 요구사항일 뿐이었죠. 특히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보안과 기밀 유지를 이유로 캐나다 현지 인력에 접근조차 제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캐나다 경제라는 중환자에게 필요한 산소 호흡기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2025년에 이러한 외교적 오만함과 산업적 불일치는 결국 캐나다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무기 도입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비판론까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화가 던졌던 잠수함을 사면 K9 자주포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미끼가 도미노처럼 캐나다의 산업 지도를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의 경제적 절망이 2026년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로직의 핵심입니다. 한화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포기하고 캐나다의 무너진 제조업 공급망을 수혈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당시 폐쇄 위기에 처했던 온타리오의 부품 공장들이 이제는 K9 자주포의 궤도와 포신을 깎는 방산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캐나다 정치권은 요동치기 시작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수천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긴다는 소식에 찬성표로 돌아서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무기의 성능 비교가 아닙니다. 한화가 제안한 K9 현지 생산은 캐나다 제조업의 실핏줄인 APMA 회원사들에게 방산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대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2025년에 산업적 공백이 한국이라는 촉매제를 만나 2026년 캐나다 국방정책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문제는 잠수함의 성능 부족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적 생존권을 동시에 지켜낼 방법이 부재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적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캐나다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025년의 지표들이 가리켰던 그 참담한 제조업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이 캐나다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가 아닌 미래를 파는 한국 방산에 잔인할 정도로 치밀한 전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산계약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이면에는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도의 지적 설계와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프셋 무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방산 수출은 무기를 파는 대신 그 나라의 농산물을 사주거나 하청을 주는 단순한 보상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방산이 보여준 행보는 이 낡은 개념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한화가 캐나다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국가의 방위산업 DNA 자체를 한국식으로 재이식하겠다는 산업적 대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잠수함 사업에 뜬금없이 지상무기인 K9 자주포가 등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2025년 한화의 전략가들이 밤을 새워가며 설계한 산업적 트로이 목마의 핵심입니다. 당시 캐나다는 북극해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잠수함이 미치도록 필요했지만 동시에 자국 내의 제조업 붕괴라는 내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년 확정된 지표에 따르면 캐나다 제조업의 실제 GDP 기여도는 2010년 대비 무려 12%나 하락한 상태였죠. 한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수함은 건조 기간이 길고 기술적 장벽이 높아 당장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지만 이미 세계 시장을 제패한 K9 자주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한화가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협회와 맺은 그 유명한 양해각서는 사실상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언제든 무기, 생산기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시동원 체계의 민간이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설계인지 느껴지시나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던 자국의 정민, 가공 숭여공들에게 방산이라는 새로운 생존권을 부여받는 셈입니다. 2025년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숭년 용적공, 월평균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 방산이 제시한 현지 생산 가이드라인은 그들에게 단순한 월급 이상의 국가적 소명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나 일본의 미쓰비시는 자신들의 기술적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심 공정의 해외 이전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가져가서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를 캐나다의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은 2026년 오늘날 캐나다 국민들이 한국 잠수함을 남의 나라 배가 아닌 우리나라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현재 캐나다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는 분위기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2025년만 해도 왜 그 비싼 돈을 들여 한국산 배를 사야 하느냐며
냉소적이던 여론은 이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야말로 캐나다 제조업 부활의 마지막 기회라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설계한 지적 해방감의 실체입니다. 소비자, 즉 구매 국가를 단순히 돈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전략이죠. 잠보고3 배치2 잠수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AIP 시스템 같은 화려한 스펙은 사실 조연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연은 그 잠수함을 매개로 캐나다 땅에 뿌리내릴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 배출될 수만 명의 방산 전문 인력들입니다. 2025년에 그 치밀한 설계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2026년 현재 캐나다의 국방 예산을 한국 쪽으로 끌어오고 있는 이 현상은 무기 수출이 어떻게 한국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수주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방산 강국이 전 세계의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의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캐나다라는 개별 국가의 선택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지형이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폴란드가 보여준 이른바 K방산,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자국 내 생산기지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한국으로부터 끌어냈고, 이는 2025년 유럽 방산 시장의 표준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2025년 확정된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 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비중이 30%를 넘어서기 시작하자 주변국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심지어 영국의 국방 관계자들까지 바르샤바로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2025년의 이 성공적인 산업이식 데이터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캐나다의 결단을 이끌어낸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정보 동맹국 중 하나로서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 인증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여름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 해군력의 균형추가 서구권의 전통적 강자들로부터 동양의 신흥 강국인 한국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점유율이 합계 5%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한국의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의 이 미세한 균열이 2026년 현재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시적 현상은 캐나다 북부, 북극해의 빙하가 녹는 속도와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 활동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북극해 인근에서 포착된 B5호죠. 잠수함의 기동 횟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고 2025년 내내 납기,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산 무기 체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대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폴란드 수출권에서 보여주었듯 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입항시키는 미친 납기를 증명해냈습니다. 2025년의 그 압도적인 실행력이 2026년 북극해의 긴장감 속에서 캐나다가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안보적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가 던진 K9 현지 생산 카드는 캐나다를 넘어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5년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급망 회복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부족한 탄약 생산 능력과 정밀 화력 체계의 공백을 메워줄 우방국의 파트너십을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이 미국 측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한국은 캐나다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 거대한 방산,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K9 자주포가 캐나다군을 넘어 미군과의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2026년의 풍경.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과 권력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체계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안보 공급망의 주인 체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이라는 준비된 파트너를 만나 2026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는 순간 그 영향력은 호주의 오커스, 협력 구조나 중동의 해군 현대화 사업으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2025년의 작은 파편 데이터들이 모여 2026년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이 짜릿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규칙 제정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0조 원이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세계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속에 숨겨진 한국 방산의 잔인할 정도로 치밀한 생존 전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캐나다 해군의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는 단순한 무기 수입 사업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25년 캐나다가 직면했던 제조업의 붕괴와 일자리, 실종이라는 절박한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한국은 그 빈틈을 K9 자주포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산업이식 카드로 채워 넣었습니다. 2025년에 그 치밀한 설계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2026년, 오늘 캐나다라는 거대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한국의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사적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방산 수출은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 국가의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해 주느냐의 싸움이죠. 2025년 독일과 일본이 기술적 순혈주의에 갇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한국은 캐나다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공유하며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를 넘어 캐나다로 그리고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방산의 거대한 지갑 변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통찰은 단순히 쏟아지는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실타래를 먼저 읽어내고 2025년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2026년에 거대한 기회로 변하는지를 포착하는 힘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단계 더 넓혀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준비하는 저희 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60조 원의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써내려가는 이 위대한 기록들을 앞으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